안녕하세요. 오늘은 40대 이상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음식과 약의 위험한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약을 처방받으면 그냥 물만 있으면 삼키고 특별히 음식과의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과 특정 음식이 만나면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반대로 약효가 거의 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응급실로 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은 62세 남성이었는데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두통이 심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원인을 보니 자몽 주스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셨던 겁니다. 자몽 속에 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약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쌓여버리면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2012년 캐나다 런던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자몽이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면역 억제제 등 85가지 이상의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 주스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심장병 때문에 항응고제 즉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멍이 자주 들고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건강을 위해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매일 갈아 드셨던 겁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와파린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와파린은 피가 너무 쉽게 엉기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약인데 비타민 K가 많아지면 약효가 약해져서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비타민 K 섭취를 중단하면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출혈이 생깁니다. 실제로 2013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비타민 K 섭취를 불규칙하게 하면 출혈과 혈전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음식과 약의 관계는 단순히 먹으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조합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먹는 약인 레보티록신과 콩 제품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제가 만난 55세 여성분도 매일 두유를 마셨는데 갑상선 수치가 도무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결국 콩 제품을 줄이고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면서 수치가 정상화됐습니다. 실제로 2011년 영국 임상내 분비약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콩 단백질이 갑상선 약 흡수를 지연시키고 약효를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MAO 억제제 계열 항우울제와 치즈, 발효식품의 조합은 아주 위험합니다. 치즈에 들어있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뇌출혈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1960년대부터 잘 알려져 있고 지금도 정신과 진료에서 반드시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2017년 영국 정신양리학 저널 논문에서도 MAO 억제제 복용 환자가 티라민이 풍부한 치즈를 먹었을 때 급성 고혈압 발작이 발생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됐습니다. 이처럼 음식과 약의 조합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응급실로 직행할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어떤 계열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혈압약이다, 심장약이다 하고 넘기지 말고 약 이름을 기억하거나 메모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약을 먹을 때 특정 음식과 겹치지 않도록 시간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약은 공복에 복용하고 유제품이나 콩 제품은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나 영양제라도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의사협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65세 이상 환자의 20%가 음식이나 보충제와 약물 간 상호작용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50대 이후에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과 약의 조합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몽과 혈압약, 비타민 K 많은 채소와 와파린, 콩과 갑상선약, 치즈와 항우울제 조합은 대표적인 금기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약을 드실 때 반드시 음식과의 관계까지 생각하셔야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나 보충제를 챙기는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과 음식의 조합은 마치 뇌 속 시계와 같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만 어긋나면 시계 바늘이 꼬이고 결국 망가집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자몽입니다. 자몽은 혈압약, 콜레스테롤약과 상극입니다. 자몽 속 프라노쿠마린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약이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그러면 약효가 너무 강해지고 부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2013년 미국 심장학회지 연구에서는 자몽 주스를 마신 환자들이 약물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 높았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과 자몽 주스, 심지어 자몽이 들어간 음료까지 피해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 혈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혈압약이나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심장이 전기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선에 전기가 너무 많이 흘러 회로가 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2017년 캐나다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바나나와 약물의 조합으로 고칼륨 혈증이 생겨 돌연사한 사례까지 보고됐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항응고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약날의 검이 됩니다. 비타민 K가 너무 많으면 약효가 줄어 혈전이 생기고 갑자기 줄이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뇌 속 수도관에 물의 압력이 들쭉날쭉해져서 터질 수도 막힐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2015년 미국 혈액학회 보고서에서는 와파린 복용자의 비타민 K 섭취, 불규칙성이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번째는 홍삼입니다. 홍삼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와 만나면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홍삼 속 사포닌이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보고서에는 홍삼 보충제를 복용하던 환자에서 위장, 출혈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쳐 약과 충돌합니다. 다섯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와 녹차는 두뇌 각성에는 좋지만 일부 항생제나 심장약과 함께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불면이 심해집니다. 카페인이 약물 대사를 방해해 체내에 남기 때문입니다. 2019년 임상양리학 저널 연구에서는 카페인과 특정 항생제를 함께 복용한 그룹에서 불면과 불안, 증상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타민 D. 비타민이 같은 영양제입니다. 적절한 양은 도움이 되지만 고용량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항응고 효과가 있어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출혈 위험이 배가 됩니다. 2011년 미국 의학협회지에서는 고용량 비타민이 복용 그룹에서 뇌출혈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메가3 보충제도 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강해져서 아스피린과 같은 약과 만나면 출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근히 놓치는 게 유제품입니다. 칼슘이 풍부해서 뼈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 일부 항생제나 갑상선 약과 만나면 흡수를 방해합니다.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니 효과가 줄어드는 겁니다.
마치 돈을 저금통에 넣으려 했는데 입구가 막혀서 동전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2012년 영국 임상양리학 저널 연구에서 칼슘 보충제와 항생제를 동시에 복용한 그룹은 약효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과 보충제라도 약과의 조합에서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몽, 바나나, 시금치, 홍삼, 마늘 보충제, 카페인, 고용량, 비타민, 유제품 모두 상황에 따라 약효를 망치거나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음식과 영양제 섭취를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안전합니다. 약과 음식의 조합만 잘 지켜도 절반은 성공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약을 어떻게 먹느냐뿐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치 같은 열쇠라도 어떤 문에 꽂느냐에 따라 제대로 열리기도 하고 잠금이 걸려버리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약효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1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40분씩 걷기 운동을 한 그룹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커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가 스스로 보호막을 치는 셈입니다. 또 2018년 호주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높았고 혈압약의 효과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운동은 뇌에 혈류를 보내는 펌프이자 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약을 운반하는 통로이자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약이 식도에 붙어 궤양을 만들거나 위 점막에 손상을 줍니다. 2015년 일본 도쿄 의대 연구에서는 알약을 적은 양의 물과 삼킨 환자에서 식도 손상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한 컵 이상 물과 함께 약을 삼키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밤에 자주 깨면 뇌가 청소되지 않아 약의 효과도 흐려집니다. 2020년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자주 깨는 사람들은 약효가 불안정하고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 약이 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과 카페인을 피하는 게 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본입니다. 네 번째는 약 복용 시간입니다. 약마다 흡수율이 가장 높은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은 아침에 먹는 것이 혈압 패턴에 맞고 콜레스테롤 약은 밤에 간에서 지방 합성이 활발할 때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019년 스페인 크로노바이올로지 연구에서는 약을 적절한 시간에 맞춰 먹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부작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2배로 높일 뿐 아니라 약물 수능도, 즉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먹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2021년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서는 고립된 노인 환자에서 약을 제때 챙기지 못하는 비율이 3배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동호회 활동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간 효소를 교란시켜 약의 대사를 방해하고 술은 약효를 뒤섞어버립니다. 특히 알코올은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와 만나면 호흡, 억제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부릅니다. 2017년 미국 FDA 보고서에는 알코올과 수면제를 같이 복용한 환자에서 호흡 정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약을 더 많이 먹게 되는데 약이 많아질수록 상호작용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에서도 치매 예방 12대 항목 중 하나가 체중 관리였습니다. 결국 약을 안전하게 먹고 뇌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균형 잡힌 생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해서는 효과가 없지만 6개월, 1년 꾸준히 이어가면
뇌와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음식은 약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며 운동과 수면, 생활 습관은 약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치매와 각종 합병증의 위험에서 훨씬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